할아버지를 살렸더니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저만 찾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그럴까요? 이제 이야기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 작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초겨울의 첫눈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눈송이들은 하얀 솜처럼 포근해 보였지만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을씨년스러웠죠. 빈 골목길 한쪽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78살의 노인은 한때 태성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눈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떨리는 손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얀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이었더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했는데 누구였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였다가 이내 새로운 눈으로 덮여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의 기억처럼 말이죠. 같은 시각 중앙역 근처의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계산대 뒤에서 이도윤이 하품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23살의 대학생은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지만 요즘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 더 많았죠. 도윤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살 여유가 없어 포장용 테이프를 손가락 끝에 감아두었습니다. 하얗게 갈라진 손등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점장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수고했어. 오늘도 야간 근무 고생 많았네. 점장은 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폐기야. 냉장 보관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도윤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 안에는 하루 지난 도시락 하나와 유통기한이 지난 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점장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사장님이 워낙.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도시락과 빵이 오늘 그의 유일한 끼니였으니까요. 지난주에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 잔액은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일까지 앞으로 열흘. 그때까지 버텨야 했죠. 도윤은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눈을 맞으며 걷던 기억이 떠올랐죠. 도윤아, 세상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뭔지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 한 끼 나누는 거란다. 진심으로 나눈 밥 한 끼는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셨죠. 도윤의 손목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역 앞 광장을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 속에 한 노인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지나치지 마라. 내가 외면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단다. 도윤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눈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아버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 어디 가던 중이었는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갈 곳도 모르고 앉아 있다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도윤은 도시락과 빵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하진 않지만 속이라도 좀 채우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말 참 오래간만이야.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러셨어요. 밥 한 끼 나누는 게 제일 큰 선행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노인은 도윤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밥 한 끼 그게 인연이 될지도 모르지.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노인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쌓여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경찰서에 가서 가족분들을 찾아봐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내게 가족이 있었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내 이름도 집도 가족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상실. 그는 사회복지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치매나 저체온증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장애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노인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도윤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서 몸 좀 녹이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축할게요. 도윤은 정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느낌이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도윤은 가장 가까운 지구대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었죠. 젊은이.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도윤이요. 도윤 정수는 그 이름을 곱씹듯 반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돌을 닦는다는 뜻인가?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수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시고 노숙자분들 옷 나눠드리고 그러다 과로로 쓰러지셨죠. 그래서 자네도 사회복지학을 택했나? 도윤은 놀라 정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네. 남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누구도 그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돈도 안 되는 전공을 왜 하느냐고 물었고 친척들은 차라리 취업이 잘 되는 과로 편입하라고 했죠. 할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가족이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무거라도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잘 모르겠네. 머릿속이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자네 도시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게 뭘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그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야. 도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노인은 분명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눈빛을 하고 계실까요? 할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요. 정수는 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눈다는 것,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네. 할아버지도 분명 누군가와 나누며 사셨을 거예요.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까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건 오직 자네가 건넨 따뜻한 도시락뿐이네.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준 도시락은 하루 지난 폐기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맛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도윤은 정수를 꽉 붙들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죠. 지구대가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지구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누군지 기억나든 안 나든 자네를 잊지 않을 거야. 자네가 준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곧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구대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당직 경찰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정수가 들어서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정수를 의자에 앉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새벽에 역 앞 광장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집도 이름도 기억 못하세요.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생년월일은요? 주소는요? 정수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학생,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신원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도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도윤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았습니다. 고맙네, 도윤아. 자네 덕분에 살았어. 곧 가족분들 찾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도 되는 걸까요? 도윤은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얗게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만졌습니다. 남은 돈은 8,000원. 버스비로 2,000원을 쓰면 6,000원만 남습니다. 아침은 굶어야겠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까 도시락을 정수에게 줘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누군가를 외면하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카드를 찍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은 가방에서 교재를 꺼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사회복지 실천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출석도 엄격하게 체크했습니다. 지각하면 결석 처리였죠. 버스는 한강을 건너 대학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다니는 학교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죠. 하지만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돌아올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에 가시게 될까요? 아니면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될까요?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 겨우 마쳤습니다. 도윤은 뛰어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야, 이도윤. 뒤돌아보니 같은 과 친구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헐레벌떡 달려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어젯밤 편의점이었지?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 미안, 폰 배터리 나갔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별과제 발표인 거 알지? 너 파트 준비했어? 도윤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미안. 어제 야근하느라 못했어.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너 요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조원들이 다 불만이야. 미안해.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다 정리할게. 점심시간에? 그래봤자 1시간밖에 안 되잖아. 할 수 있어. 꼭 할게.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진짜 왜 이래? 작년만 해도 성적 좋고 모범생이었잖아. 요즘은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과제도 대충 하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와야 하는 생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생활. 이런 걸 누가 이해해 줄까요? 미안해. 도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뒷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배터리 경고가 떴습니다. 20%. 충전기는 고시원에 두고 왔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별과제, 학자금 대출, 월세, 그리고 정수 할아버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윤 학생이세요? 중앙지구대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모셔온 어르신 신원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분이 태성그룹 박정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태성그룹이요? 네. 열흘 전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오시는 중입니다. 학생이 구조해 주신 거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그룹.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님을 자신이 구했다고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한 끼 나눈 것뿐인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윤은 강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별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중앙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지구대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 옆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도윤은 긴장한 채 지구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정수 옆에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정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도윤이구나.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 박은우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 박서연이고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우가 말했습니다. 경찰분께 들었습니다. 학생이 할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하시고 이곳까지 모셔다 드렸다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도윤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은 좀 돌아오셨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아직 흐릿하지만 은우와 서연이 기억나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은우가 도윤에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성그룹 기획실장 박은우라고 합니다.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도윤은 명함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기획실장이라니.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구해주신 건 저희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수가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건강하게 가족분들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우가 말했습니다. 학생분, 은혜를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우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정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자네다운 거지. 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합니다.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30분. 5시까지 편의점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근무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아르바이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일해요. 5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은우와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할아버지를 구하고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은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조별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정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내일은 괜찮아요. 그럼 내일 6시에 제가 학교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은우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꼭 보자꾸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감사의 표시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오빠한테는 비밀이에요. 도윤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못 받아요. 받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세요? 저희는 할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하지만 제발요. 서연이 도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거 알아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0만 원. 지금 도윤에게는 천금 같은 돈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낼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낼 수 있었죠. 한 달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시락 한 끼를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도윤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일회성 만남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독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 가서 일해야 했죠.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도윤은 계산대 뒤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가방을 만져보았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10,000원도 남지 않았던 자신이 지금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니. 계산이요. 손님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윤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8,000원. 내일 모레가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 15만 원. 합치면 45만 원이 필요했죠.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윤은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멈춰있는 바늘.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삶이었을까요? 야, 도윤아.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너 왜 여기 와? 민준은 계산대 앞에 음료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조별과제 발표 날인 거 알지? 내 파트는 내가 다 했어.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긴. 나 때문에 밤새 작업했잖아.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너무 이상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노인을 만난 일,
도시락을 준 일, 그분이 태성그룹 회장이었던 일, 그리고 100만 원을 받은 일까지.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 100만 원? 응. 그런데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야, 너 미쳤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하지만 나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도 상대방이 주고 싶다는데 받는 게 예의지. 거절하면 오히려 실례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일 그 회장님 손자들이랑 저녁 먹는다며? 잘하면 취업까지 될 수도 있어. 태성그룹이면 대기업이잖아. 나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알아. 내 성격 알지. 하지만 도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가끔은 내 인생도 생각해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도 다 알아.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음료수 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내일 발표 잘하고 저녁 식사도 잘하고 와.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혼자 남은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도윤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정수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바랐고 기억이 돌아오시길 바랐죠.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도윤은 시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선행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누군가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예의지. 거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단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연이 그 돈을 건넬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가?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 6시 도윤은 퇴근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사려고 했죠. 김밥과 우유를 집었습니다. 계산하려는데 문득 멈췄습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도윤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만 원을 세어보았습니다. 새 지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돈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 잘 쓸게요.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정수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알 수 없었죠. 일단 가보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처럼. 그는 아버지의 시계를 풀어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지만 도윤에게는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시계가 올바른 길을 알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도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오후 5시 50분. 도윤은 강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조별 발표가 끝났습니다. 민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곧 은우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은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죠. 도윤 학생? 은우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타세요. 은우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죠. 도윤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왠지 바닥에 놓기가 미안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운전사가 앞에서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은우는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네, 조별 발표 잘 끝냈어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도윤은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을 배워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같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상담 기법 같은 거요. 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네요. 요즘 그런 분야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분께서요? 네. 평생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셨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네요.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차는 점점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른 식당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이죠. 은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높은 빌딩 앞이었습니다. 은우가 먼저 내려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입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레스토랑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쪽이에요. 안내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죠.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구나. 정수가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정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은빛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어제 자네와 헤어지고 나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 자네가 준 따뜻함이 내 뇌를 자극했다고. 정말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가족들 얼굴도 기억나고 회사 일도 조금씩 떠오르네. 은우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도윤 학생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자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도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지. 정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네는 특별해. 웨이터가 와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어 같은 요리 이름들이었죠. 편한 거로 주문하세요. 은우가 도윤을 배려해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같은 걸로 할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둘이 같은 걸로 먹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먹어.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도윤은 긴장을 풀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 아침에 먹은 편의점 김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정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도윤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겠나?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에서요? 은우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즘 기억력이 불안정하세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 드려야 하는데 도윤 학생이라면 할아버지도 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필요 없어.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학교도 다니시고 생활비도 드릴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계셔주시면 돼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큰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선택이었죠. 정수가 도윤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윤아, 나는 자네가 필요해. 자네는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이야. 이제 내 곁에 머물러 주게. 도윤은 정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보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은우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도움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거절하지 마라.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옆에 있겠습니다. 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도시락 한 끼가 시작한 기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도윤은 고시원 방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죠. 방을 둘러보니 3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옆방에 사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부터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됐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부럽네. 여긴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죠. 오후 4시 은우의 차가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고시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긴장되세요? 은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학생방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차는 강남의 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이 이어지고 큰 나무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하얀 벽의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은우가 말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지만 정원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정수가 나왔습니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도윤은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구들은 고급스러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방은 2층이야. 따라와. 정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방이 도윤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마음에 드나? 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시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습니다. 천천히 짐 정리하고 내려오너라. 저녁 준비하마. 정수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스탠드가 있었죠.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고시원의 딱딱한 매트리스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가정부로 보이는 분이 국을 놓고 나갔습니다. 앉아. 정수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원래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먹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수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너는 왜 사회복지학을 택했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하지만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의문이 들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돌아가셨죠. 그게 정말 옳은 삶이었을까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아, 내 이야기를 해줄까? 네, 할아버지. 나는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지. 가족도 돌보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어. 오직 회사와 돈만 생각했지. 정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라.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실 때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 아들도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나는 돈은 벌었지만 소중한 걸 다 잃었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버지는 달랐어. 가난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잖나. 자네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게 그 증거야. 정수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힘들지. 나도 알아.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자네가 아버지의 길을 가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나는 자네에게서 배우고 싶네. 진심으로 나누는 법을.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나에게서 배우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살자. 정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할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고맙네, 도윤아. 그날 밤 도윤은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아버지의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비록 멈춰 있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도윤에게 올바른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도윤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 준 것이었죠. 식당으로 내려가니 정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잘 잤나?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무 잘 잤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업 몇 시에 있나? 9시에 있어요. 그럼 은우가 데려다 주마. 편하게 가거라. 도윤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매일 아침 은우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됐죠. 학교에 도착하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저게 무슨 차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응, 할아버지 손자분이 태워다 주셨어. 도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완전 부자 됐네. 부럽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질투하는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도윤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새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하느라 대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었죠. 오후 5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나?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 나한테도 가르쳐 주겠나? 정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노인 복지에 대해. 정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흥미롭네. 나도 예전에 이런 걸 알았다면 회사 경영이 달랐을 텐데. 정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럴까? 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가주겠나? 물론이에요. 무슨 검사 받으세요? 기억력 검사야.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대.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의 신경과였습니다. 의사는 정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0일입니다. 아침에 뭐 드셨나요? 미역국이랑 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요.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정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옆에 있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제가 뭘 했다고요? 도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있어서 매일 즐겁네. 대화할 사람이 있고 웃을 일이 생기니까. 그날 저녁 서연이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은우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정원이 보이는 식당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할아버지께서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혼자 계시면 말씀도 별로 안 하셨는데. 은우가 덧붙였습니다. 정수가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말을 잘 들어주거든. 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할 법도 한데 늘 재미있게 들어준다네.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회사 키우신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 도윤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우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회사 구경 오시겠어요? 회사요? 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사회복지를 공부하시잖아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요.
다음 주 도윤은 태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은우가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방법에 대해.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배운 것이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었어요. 꼭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폐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수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왔구나. 회사는 어땠나? 정말 좋았어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정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날 밤 나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을 준 거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따뜻함으로. 할아버지,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뭐가 좋나? 도윤은 웃었습니다. 김치찌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김치찌개로 하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매일의 행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정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요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단단해졌죠. 도윤아, 오늘 날씨 정말 좋구나. 정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공기도 맑아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이요? 응. 아내가 나오는 꿈이야. 아내가 자꾸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얼굴도 같이 나와. 도윤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신가 봐요. 정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럴까 아내가 자네를 보냈을까? 집으로 돌아오니 은우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정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은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회복이래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노력하신 거예요. 도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실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은우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은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정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 앞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시계였죠. 이건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시계야. 그리고 나는 이걸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지. 정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주지 못했어. 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이제 이 시계는 내 거야. 정수가 도윤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못 받아요. 도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아. 자네는 내 손자나 다름없어.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가족이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은우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올라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시계가 가족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은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도윤 씨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께서 도윤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그게 기뻐요. 하지만 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제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끊고 지냈대요. 그러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는 그 후로 자책하시며 사셨어요. 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도윤 씨에게서 제 아버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대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윤 씨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후회도 투영하고 계신 거예요. 은우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다만 조심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요. 은우가 나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새로 받은 시계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화려하고 비쌌지만 다른 하나는 낡고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정수는 도윤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있었고 도윤은 정수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두 개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정수의 진심과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도윤은 두 시계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윤은 불편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민준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박정수 회장, 대학생과 동거.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도윤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도 있었죠.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 봐. 완전 난리야. 민준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 재산 노린 것 뻔하네.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그냥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 나는 내가 그런 애 아닌 거 알아.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몰라. 벌써 소문 엄청 퍼졌어. 수업 시간 내내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평소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사 생각만 났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네, 도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우와 서연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도 소파에 앉아 있었죠. 도윤아, 왔구나. 정수가 일어났습니다. 걱정 많이 했겠구나.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우가 말했습니다. 기자한테 정정보도 요청했어요. 며칠 안에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생의 정체는? 고시원에서 저택으로, 신데렐라 스토리, 도윤의 과거가 파헤쳐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시원 생활, 가난한 집안 배경, 모든 게 기사가 됐습니다. 학교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마저 이상한 눈빛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네, 조금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믿어요. 할아버지도 믿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확신이 안 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편한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인간적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편한 생활을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느냐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정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학교에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거짓말 마. 정수가 웃었습니다.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 정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어? 자네를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은우가 말했어. 내가 자네에게서 내 아들을 보고 있다고.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 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자네를 이용한 거야.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도윤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맞아.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아들이 못 받았던 사랑을 주고 싶었어. 그게 자네한테는 짐이 됐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의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수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아버지 때문이든 할아버지 자체 때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 마음이잖아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네, 도윤아. 할아버지,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윤이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 씨, 박 회장과 무슨 관계세요? 재산 상속 받을 계획 있으세요? 회장님, 아드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닌가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기자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수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나가시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정수를 부축했습니다. 은우와 서연이 달려와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윤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정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세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한 달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실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우와 서연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제 잘못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은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3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좋아졌던 상태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한 달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죠. 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할아버지 곁을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할아버지께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이 난리예요. 도윤 씨가 계시면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서연이 은우를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뭐가 있어? 은우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지금 상황을 봐. 도윤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건 도윤 씨 잘못이 아니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알아. 하지만 현실이야. 은우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도윤 씨가 떠나는 것뿐이야.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정수는 계속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도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은우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떠나는 게 할아버지한테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도윤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도윤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교통카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잔액이 남아 있었죠. 버스를 타고 예전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달 전 이 길을 정수와 함께 갔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따뜻한 집으로.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로 돌아갔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도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나갔다면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요. 빈 방 있나요? 있긴 한데 보증금이랑 월세 있어?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준 100만 원 중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고시원 정리할 때 밀린 돈 갚고 학비 일부 내고 썼었죠. 30만 원 있어요. 일단 이걸로 한 달만요. 그래, 알았어. 3층 끝방 써.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건물 벽만 보였죠.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준 금시계는 두고 왔습니다.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한 달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는 밤 정수를 만났던 그날을. 그때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와 함께한 한 달은 진짜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과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괜찮으세요. 도윤은 기도했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된 기적이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낮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학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에 맞아 회장님 집에 들어갔던 애 결국 쫓겨났대. 처음부터 수상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민준만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갈 거야. 고마워. 도윤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을 채워줄 순 없었죠. 편의점 야간 근무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산한 새벽 혼자 계산대 뒤에 서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던 모습, 산책하던 모습, 따뜻하게 안아주던 모습.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도윤은 매일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정수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떠났는데 다시 연락하는 게 염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역 앞 광장을 지났습니다. 정수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떨고 있던 정수, 자신이 건넨 도시락.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같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했을 거야. 할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을 거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공기. 정수의 집 침실이 그리웠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하지만 가장 그리운 건 방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였습니다. 아침에 잘 잤나? 물어주던 목소리,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 고맙네, 도윤아 말해주던 그 한마디. 도윤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진짜 선행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 거란다. 보답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진심으로 도왔느냐는 거지.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진심은 변하지 않잖니.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보답을 바라고 정수를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운 밤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 함께한 시간도 후회하지 않아. 도윤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제가 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은 돌아오셨는지, 건강은 좋아지셨는지. 글을 쓰다 멈췄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함께한 시간도,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따뜻함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새벽 4시 도윤은 편지를 다 썼습니다. 3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습니다.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함, 그리움, 미안함, 사랑.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윤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배웠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도윤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과제를 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건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법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던 그 순간, 그 영원한 순간을 말이죠.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도윤은 다시 책상을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새로운 출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전, 도윤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말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걷는 모습, 연인끼리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도윤 씨를 찾으세요. 네. 병원에서 깨어나신 후로 계속 도윤 씨 이름만 부르세요. 다른 건 기억 못 하시는데 도윤 씨만 찾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네. 저희 얼굴도 가물가물하세요. 회사 일도 집도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윤 씨와 도시락 이야기만 계속하세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도윤 씨를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대요. 도윤 씨가 할아버지한테 가장 강렬한 기억이래요. 서연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우 오빠는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요. 계속 도윤아, 도윤아 부르시는데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말 오실 거예요? 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반대 방향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1시간 후 도윤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 병실에 계세요. 오빠는 회사에 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오빠가 알면 막을 거예요. 알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준비되셨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실, 창가 침대에 정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죠. 할아버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렸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도윤이구나.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어디 갔었니? 자꾸 찾았는데 정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늦게 왔어요. 정수는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도시락 줬지. 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응, 그것만 기억나.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오는 날 자네가 따뜻한 도시락을 줬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해. 정수가 머리를 만졌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 여기가 어딘지도, 내가 누군지도. 서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정수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놓지 마. 자네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 네, 할아버지. 안 놓을게요. 도윤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죠. 도윤아,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네가 소중하다는 건 알아.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정수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함께 산책했던 이야기, 맛있는 식사를 했던 이야기. 정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재미있네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정수가 눈을 떴습니다. 마음으로는 기억나는 것 같아. 따뜻한 느낌이 들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오후 4시 서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빠가 오고 있어요. 10분 후면 도착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도윤아. 정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마. 할아버지, 저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정말? 네. 이번엔 제가 먼저 올게요. 도윤이 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도윤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수 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은우가 반대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수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정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수와 함께하기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 로비로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은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도윤과 은우가 마주 섰습니다. 은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서연 씨가 불렀어요. 할아버지께서 절 찾으신다고요. 도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당분간 떨어져 계시라고.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절 필요로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도윤 씨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론이 또 난리를 피우면 어떡합니까? 할아버지께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쩌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은우 씨, 네. 진짜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조용한 환경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답을 바라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셨어. 도윤 씨 만나고 나서 점점 기억나신대. 서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거의 기적이래. 은우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은우가 다가갔습니다. 은우야, 왔구나. 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할아버지, 저희 기억나세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내 손자 손녀를 어떻게 잊겠니? 정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환자분께서 도윤 씨를 만나신 후 급격히 좋아지셨어요. 강한 감정적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 씨,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걱정하신 거잖아요. 정수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우야, 도윤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거라. 할아버지, 이 아이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지. 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틀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도윤도 다시 정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은우, 서연, 그리고 몇몇 친척들. 정수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수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도윤 학생을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수가 선언했습니다. 친척 하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나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지. 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내 곁에 있어 주겠니?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아니요, 할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건강해지실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곁에 있을게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면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은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가 은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윤 씨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은우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 씨는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할아버지를 사랑했죠. 은우는 도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윤 씨. 우리 가족에. 도윤은 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와 도윤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날 밤 기억나니? 내가 나한테 도시락 줬던 날. 네, 할아버지.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기억도, 가족도, 나 자신도. 정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면서 깨달았지.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할아버지. 도윤아, 고맙다. 내 인생에 와줘서. 정수가 도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매년 첫눈 오는 날, 그날을 기억하기로 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좋아. 약속하자. 두 사람은 주먹을 맞댔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당장 시계점에 가자.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싶어요. 이 시계는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요. 정수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좋은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정원은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작은 선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 후 12월 어느 날,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대학교 강의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보자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뭐 봐? 민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눈 오네. 1년 전 오늘이었어. 뭐가? 할아버지 만난 날.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은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다음 학기 졸업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정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보다 자신감 넘치는 도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눈빛은 밝았죠. 집에 도착하니 정원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정수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단단했죠.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최고야. 요즘 매일 산책하고 운동해서 그런가 봐.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오빠 왔어요? 오늘 저녁 특별해요. 뭔데요? 오빠가 직접 보세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우도 앉아 있었고 회사 직원 몇 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윤은 놀랐습니다. 1년 전 오늘 내가 나한테 준 도시락이야.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준비했지.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년 첫눈 오는 날 이렇게 모여서 그날을 기억하자고 약속했잖니. 정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추웠고 외로웠고 두려웠죠.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밥을 나눠주며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 청년이 바로 도윤이입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고개 들어. 정수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새 삶을 살게 됐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지. 고맙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 집 열쇠야. 이제 이 집은 자네 집이기도 해.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성그룹 장학재단 이사 임명장입니다. 도윤 씨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저희 재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음식, 웃음소리, 행복한 대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수와 도윤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1년이 꿈만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1년 전 이맘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만났잖니. 정수가 웃었습니다. 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됐죠. 그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었어. 정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도윤은 주머니에서 2개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 다른 하나는 정수가 준 금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시계 고쳤어요. 오, 정말? 네. 이제 2시계 다 돌아가요. 하나는 과거를, 하나는 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네. 정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한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 자네가 나한테 준 따뜻함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정원은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또 무슨 약속?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로 해요. 매년 첫눈 오는 날 이렇게 모이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은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된 기적은 완성됐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가난한 청년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작은 선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한 끼의 기적은 이제 매일의 행복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뿌듯한 삶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선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사연 손편지였습니다.